네, 현재 시간 2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특징주가 우리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오늘은 핵심만 모아 봤습니다. 예스냐 노냐 예술로 오늘 이정민 이사와 함께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내내 코스피가 상승할 줄 잘 몰랐습니다. 그만큼 강한 시장인데요. 그 안에서 우리의 시선을 끈 첫 번째 예술로 주인공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신입니다. 사실 저희가 화신, 에스의 서현이와를 이야기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현대차 미국 공장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자동차 부품으로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이슈가 사라졌다가 현대차의 로봇이 화제가 되면서 갑자기 그 열기가 자동차 부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 괜찮은 건지 오늘 화신에 대해서 예솔로 다뤄보도록 하죠. 이정민 이사의 생각 보겠습니다. 이슈와 성장성에 대해서는 노를 주셨고요. 그리고 주가 수급만 예스인데요. 그러면 오늘 그 현대차의 연결고리로 뭐 화신이라던가 서현이와 같은 그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르는 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 뜻인가요? 아니요, 테마적으로 해석했을 때는요, 이해가 너무나도 가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이렇게 최근에 어쨌든 대형주 장세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중소형주에 투자를 해야 되나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로봇과 관련되어서 이슈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호실적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면서 이 온기가 부품사들까지도 지금 현재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차 그룹의 샤시와 그 다음에 브레이크 어셈블리 등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또 반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 모델 X와 그다음에 모델 S의 페달 부품을 납품한 이력이 있어서 굉장히 좀 이슈가 있었었고요. 근데 화신도 물론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지금 윗꼬리가 달려 있고요. 두 번째로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거의 상한가 가까운 이제 그 상승률을 좀 보여줬었죠. 서현이와도 마찬가지로 차량용 시트와 전장 제품을 현대차 그룹에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사도 똑같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에요. A 필러, 그다음에 B 필러, C 필러 등의 부품을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해서 납품한 이력이 있다. 그래서 방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꼭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두 회사 모두 다 워낙 글로벌리한 자동차 회사들에게 부품을 납품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은 갖춘 회사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내가 지금 당장 화신을 혹은 자동차 부품주를 사야 되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보면 오후 들어서 여전히 강했던 로봇주 쪽에서 약간의 차익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방금 자동차 부품 쪽 수급에 대해서는 또 예시를 주셨잖아요. 수급이 로봇에서 부품으로 그냥 이동한다. 그걸로만 봐서는 안 됩니까? 일단은 그렇게 일단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당연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어쨌든 상대성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호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에서는 내일을 꿈꾸며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때 주가가 퀀텀 점프하기 나름인데요. 이렇게 어쨌든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로봇주들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죠. 부품회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단발성 이슈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신만 하더라도 지금 15%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률의 절반을 뱉어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 코너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 오후장에 지금 현재 장중 수급을 또 오랜만에 코스닥 대형주들 특히나 그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지금 뺏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이제 수급 안에서 과연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얼마나 꾸준하게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아직도 표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관련된 이제 어떻게 부품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케이스, 그 다음에 EV용 차체 부품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 현대차 그룹이 해외에 진출한다고 하면은 같이 진출하는 모양새를 지금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법인, 그 다음에 뭐 미주 법인 이렇게 신흥국에도 어느 정도 공장을 갖추고 있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로봇주 파생 테마로 부품주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코로나 시기에 이런 흐름을 한번 보셨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UAM 테마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도 이제 애플카 이슈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큰 이제
굉장하게 그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았었죠. 당시에도 이제 수급이 다른 섹터로 많이 이동을 안 하면서 결국에 UAM 테마주들까지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던 이력이 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로봇 테마주 안에서 그다음에 대형주 안에서 뭔가 수급이 이동하는 제한적인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UAM 테마주 때처럼 그런 똑같은 흐름을 기대하고 어떻게 보면 스윙 매매로 끌고 나가기에는 다소 무리감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정민 이사의 경우에는 일단 그 수급 논리로도 내가 어느 정도 투자는 일정 부분 네. 할 수 있긴 하지만 화신의 전체적인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총평 무엇이라고 주셨을까요? 화신에 대해서는 관망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네. 지난해보다 올해 더 좋아지긴 하잖아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까 방금 시청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고환율을 현재 계속 이제 원달러 환율이 원화 자체가 약세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분명 회계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보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 지금 현재 신흥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고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도 잘 팔리고 있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겠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생각해서 투자를 했을 때는 다른 섹터 대비해가지고는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망하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화신은 오늘의 상승이 따라붙을 신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망 의견 드려볼게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여기도 모처럼 저희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의 가장 전성기가 예상외로 코로나였다라는 게 그죠. 잘 믿겨지지가 네. 않습니다. 당시에 여행 가기도 참 힘들었는데 그 빈자리를 다 화물 운임으로 화물로 인해서 다 메웠던 대한항공이잖아요. 이번에 4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지 예솔로 의견 보시죠. 의외로 올예스를 주셨는데요. 네. 이번에 실적을 보니까 AI 영향을 좀 받았더라고요, 대한항공도요. 네, 맞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단에서 네.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훨씬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가지고는요, 4조 5,516억 원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13%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영업이익도 4,13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5% 감소했으나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선방했다는 이제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기에는 PC나 이렇게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관련된 이제 수출이 우리나라가 주력 상품이다 보니 이제 수출을 하면서 굉장히 그 운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보여주는 게 굉장히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AI용 데이터 센터 장비가 국내에서 해외로 이제 수출이 많이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품들을 운반을 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덕분에 화물 일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집계를 한 부분을 발표를 보면은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AI 수요에 대한 낙수 효과를 동사가 잇고 있는 부분 또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지리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보면 서로 지금 좀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껴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지로서 그다음에 일본 관광객들이 가까웠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여행지로서 한국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예로 코로나 이후로 역대 최대치 여객 수요가 지금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계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여객 수요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가 얼마 전에 IR을 했었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주 항공이나 방산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IR 같은 경우에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처음으로 강하게 언급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 시장의 트렌드가 방산과 우주항공이죠. 근데 동사가 그 관련되어서도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내일을 기대하는 섹터에 동사가 엮이게 된다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조금 더 좋은 주가 퍼포먼스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AI용 데이터 센터 장비로 인해서 화물의 운송 비용이 좀 운송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때가 생각이 나고요. 여기에 플러스 지금 한국이 특히나 중국과 관계가 우호적으로 됐고 일본의 엔저 효과로 인해서 여전히 단거리 노선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우주항공 쪽 이야기까지 더해진다면 대한항공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네. 제가 오늘 그래서 기대하면서 리포트들을 쭉 훑어봤는데 네. 오늘 오히려 목표 주가를 하향한 곳도 있었고요. 네. 거의 대다수의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지 않고 그냥 동결, 유지했습니다. 이거 네. 너무 짠 거 아니에요? 그쵸. 조금 박하게 평가했다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관계 창구에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좀 기간을 두고 투자하는 자금들이 많죠. 근데 그들 또한 대한항공에 투자해서 별 재미를 못 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수적인 리포트가 나온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요. 자회사 실적 둔화 및 영업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평가를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 항공의 장거리 노선 운임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긍정적인 뉴스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투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눈높이를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가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는 오늘 기관계 창구와 외자계 창구에서 그래도 100억 이상의 수급이 잡히는 모습들이 장중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밸류만 놓고 봤을 때는 여타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호평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총평 어떻게 해볼까요? 이정민 이사의 생각은요. 매수입니다. 어떻게 매수할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엔데믹 때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했을 때 대비해가지고는요, 주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편안하게 외국인과 기관계 창구의 양수급이 다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종가에 한번 매수해보자고 시청자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 라인은 오늘 이제 시가로 잡고 이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손절 라인은요. 오늘의 시가, 그 가격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오늘은 의외 종목들이 연달아 나옵니다. 네, 최근에 거론했던 핫한 종목이 아니었어요. 효성텐신인데요. 중국의 스판덱스 3위 업체 파산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공급이 좀 조절되는 거 아니야? 오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8.47% 상승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정민 이사의 생각은 어떤지 투자 의견 예솔로 주시죠. 이슈와 성장성에 의외로 노를 주셔서 그래요. 뭐 네. 성장성은 그럴 수도 있지만 네네. 이슈는 너무나 이거 명확한 거 아니에요? 중국의 3위 스판덱스 업체가 파산한다면 네. 당연히 효성TNC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나 효성TNC 입장에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생산업체가 이런 식으로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으나 이 추세가 어느 정도는 좀 이어져야지만 결국에 영업이익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를 좀 시청자께 드렸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기와 우리가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효성TNC 주가가 정말 무섭게 이제 대세 상승을 했었었죠. 당시만 하더라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에서 스판데스가 잘 팔린다. 인도 사람들이 드디어 레깅스를 입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되면서 당시에 이제 큰 대세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그때와 대비하면은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제 파급력에서는 아쉬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상위 업체 주지화하이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내 생산 능력은 15%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 스판덱스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글로벌리하게 계속 공급 과잉을 일으켰던 업체들이 대부분 다 중국 업체들이었기 때문에 생산이 축소가 되면은 당연히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밖에 없다 보니 당연히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저도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규모 증설이 불가한 상황에서 스판덱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연간 상승을 놓고 봤을 때는 5에서 6% 정도 현재 상승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 이제 여력만 놓고 봤을 때는 30% 정도 상승한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매우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성장성 역시도 노후를 받은 효성TNC라서 투자할 만한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면요, 지난번에 한창 힘든 시기에 네. 태광의 경우에는 그 스판덱스 쪽에서 좀 사업을 철수하겠다 그쵸. 했지만 오히려 효성TNC는 공격적으로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제 주변에 보면은 옛날만큼 그 레깅스 열풍이 그쵸. 다시 불어일으키지 않고 있어요. 네네. 과연 이 분위기를 바꿀 만한 무언가 새로운 플러스 알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일단은 에슬레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인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제가 푸켓을 갔다 왔는데요. 갔더니 한국인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서구권, 서양권 이제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분들이 보통 그 레깅스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예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아예 제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시장의 변화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레깅스의 열풍은 줄어들었을지언정 옷 한 벌에 들어가는 스판덱스
스판덱스의 용량 자체는 늘어났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포인트로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나 일상복 및 캐주얼화 등 안에 그 S레저가 아니더라도 스판덱스 함량 자체가 올라갔다는 부분을 우리는 좀 포인트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스판덱스 점유율은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불황에도 고부가 라인업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사를 락인하는 효과를 분명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요. 이슈도 놓고 성장성도 놓여서 저는 쉽사리 손이 안 나갑니다만 과연 어떤 의견 주셨을지 총평으로 전략 세워드릴게요.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닙니다. 네.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 대비해가지고는요, 저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눌리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이 거래일 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에서는 좀 접근해 보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점 가격은 26만 원으로, 26만 원 이하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느 정도 좀 스윙으로 끌고 나가면은 충분히 20% 이상의 수익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어마어마한 로봇과 같은 그런 성장은 아니지만 그럼요. 그래도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26만 원 이하면 충분히 매력적이다.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정민 이사의 고견 들어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